형질 변경하면 돈 된다. 정말 그런 걸까요, 여러분? 안전한 토지, 가치 있는 토지, 코끼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5분 토지 지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을 변경한다, 형질을 변경한다 이야기가 많이 있죠. 형질을 변경하면 돈 된다. 정말 그런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형질을 변경하는 거고 왜 형질을 변경하면 지가가 더 오르는 걸까요? 근본적인 걸 알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형질을 변경한다, 지목이 바뀐다. 이 내용을 알려면 먼저 원형지라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목은 28가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격에 따라서 4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5가지를 원형지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본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형지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현재 사용 가치가 있는 것, 돈을 벌 수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죠. 대지, 잡종지, 수도용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학구용지, 종교용지. 이 지목은 수익이 나는 땅이다, 대지화됐다 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 목적으로 건축물이 거의 없는 도로, 철도용지, 수도용지, 제방, 하천, 공원, 채용용지입니다. 이런 지목은 공시지가도 싸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목 고유로 사용되는 사적지, 묘지, 국어, 유지, 양어장, 광천지, 염전 이런 것들이 있죠. 세 번째, 네 번째 것들은 거의 공익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지목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원형지와 대지화 될 수 있는 지목이 중요합니다. 형질을 변경한다는 것은 원형지를 대지화시키는 과정을 형질 변경이라 하고요. 완료됐을 때를 지목이 변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형질 변경이나 지목 변경이 비슷하게 쓰이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형질 변경을 통해서 지목이 변경된다 알아두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전이라는 지목을 대지로 만들 수 있고 잡종지로 만들 수 있고 학구용지도 만들 수 있고 공장용지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임야도 공장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원형지는 원재료죠. 원형지를 형질 변경을 통해서 어떤 상품을 만듭니다. 상품을 만든다는 것은 건물이 올라간다는 거다. 건물 다양하잖아요. 공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도 될 수 있고 빌딩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오피스텔이 될 수 있고 조그만 주택이 될 수 있고 창고도 될 수 있잖아요. 이 형질 변경이라는 과정은 용도 지역에 따라서 가능도 하고 불가능도 합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형지에서 대지화되는 게 바로 형질 변경이고 결과적으로는 지목 변경이 되는구나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형질 변경하는 과정, 이거는 물리적인 과정이고 지목이 변경되는 과정은 행정적인 과정입니다. 각각 공사비와 서류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형질 변경이 되고 지목이 변경이 되면 지가가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물리적인 절차가 형질 변경인데요. 원형지 자체는 건축이라는 상품을 만들기에 불완전한 상태잖아요. 형질 변경을 하는데 토지의 형질 변경은 한 5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5가지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 5가지를 토지 형질 변경이라 그러는데요. 절토한다는 것은 깎아내는 걸 얘기하죠. 포크레인으로 깎아내잖아요. 성토는 구덩이에 흙을 메우는 작업을 성토라 그럽니다. 정지는 평평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정지 과정이라고 그러고요. 포장은 다 아시잖아요. 아스팔트 포장하는 거. 매립은 바다의 얕은 수면을 매립해가지고 육지로 만들잖아요. 이런 5가지 과정을 우리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고스소리 듣습니다. 땅은 내 소유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나라 거다. 몇 번 강조했죠. 나라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의 허가를 받습니다. 이런 절차를 개발행위 허가라고 그럽니다. 개발하시오라고 증을 받아야 돼요. 증이 있어야만이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 앞쪽에는 건축설계사무소, 토목설계사무소 많이 있죠. 여기에 의뢰해가지고 대부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목 변경 완료 때까지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는
토목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땅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고 하수구는 어떻게 내겠다라는 이런 토목 설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 설계를 하는 거죠.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전문가들한테 내는 거죠. 완료되면 시청에 내게 됩니다. 인허가 비용이 또 들게 되죠. 그리고 포크레인도 불러야 되고 인부도 불러야 되니까 공사비가 들어가겠고 전용비를 납부해야 돼요. 이 전용 비용은 지목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이 완료된 이후에 평수가 클 경우에는 개발 부담금을 또 납부해야 됩니다. 이 6단계 동안 토지 현황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개별 공시지가가 많이 높은 경우에는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준공 허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때는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형지가 대주화되면서 물리적 절차인 토지 형질 변경을 거쳐서 행정적인 절차인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